오늘 준비한 교육은 학부생을 위한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인데요. 여기에 AI 도구, DBPR가 될 겁니다. DBPR AI 도구와 레프웍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 참고 문헌을 쉽고 간편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메인 배너 첫 번째 25년 10월 교육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오늘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10월에 예정된 도서관 정기 교육과 업체별 교육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은 여기 오른쪽에 교육 자료 클릭하시면 제가 준비한 PPT 자료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다양한 대학원 선생님들 추천되는 다양한 교육들도 있고요. 업체별 교육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참여하셔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DBP와 AI를 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외에도 도서관 구독자원에서 AI 도구를 다양하게 들여와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경우는 중앙도서 홈페이지에 좌측에서 두 번째 연구학습 지원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아래 AI 리서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의 AI 리서치 기능 탑재된 서비스랑 내용, 그리고 이용 가이드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 자료도 같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곁들여서 교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연구학습 지원 들어가셔서 AI 리서치 클릭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플러스 리포트 작성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특히나 이번 교육은 학부생 위주로 좀 제가 준비를 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고 기초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DB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DBP와 AI에 대해서 또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AI 시범 서비스 기간이 9월에서 11월 예정되어 있어서 이때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식 서비스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작성 단계별로 DBP 아날리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꿀팁들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DBP 아날리스에서 찾았던 논문들 레포웍스로 어떻게 가져와서 참고 문헌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 저희가 리포트를 쓸 때 중간중간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인용했을 때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참고 문헌을 정확하게 쉽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레포웍스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 실습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참고하셔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 플러스 리포트 작성 단계입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따르는 것 같아요. 레포트 작성도 물론이죠. 빨간색 네모 친 부분, 주제 선정부터 논문 검색,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하고 논문을 검색하고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제출, 투고하는 것까지가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위치한 주제 선정과 논문 검색에서 다양한 논문을 우리가 검색을 해서 어떤 걸 주제를 삼아야 될지, 어떤 참고 문헌을 다뤄야 될지 그런 검색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서 자료를 찾으셔야겠죠. 권위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내 리포트에 많은 신뢰감을 주고 또 교수님의 인정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선행연구조사, 먼저 행해진 연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서 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나의 레포트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도서관 교육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하단에 나와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학습 지원에 연구 단계별 가이드도 한번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 과제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조사란 그럼 무엇인가?
과제 또는 연구에 앞서서 레포트 쓰기 전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낼 때 일단은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교수님께서 지도하신 석박사의 최신 학위 논문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최근에 작성한 학술 논문이 무엇인지, 관심사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는 학술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이 학술지에 실린 다른 논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배경 지식이 넓어지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좀 재료들이 갖춰질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인용되는 논문도 또 인용되는 이유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논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좀 어려운 글이다 싶으면 다 논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논문 자체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발행되는 건 학위 논문이라고 불리고요. 학술지 논문, 학술 논문은 저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발표대회 논문,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란 논문은 해당 학회, 학술 단체에서 발표가 되거나 또는 학술 대회 등이 개최돼서 실린 논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논문이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한번 참고 문헌으로 활용하실 때도 학위 논문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학술 논문도 활용한다든지 발표된 논문도 활용한다든지 좀 다양한 자료들을 같은 논문이라도 다양한 종류의 논문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단계별에 따라 레포트 작성 단계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제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이죠. 내가 이 주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최종 제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물론 끝까지 할 수 있어야겠지만 또 구체적이어야겠고 내가 흥미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겠고 연구의 가치가 물론 있어야겠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 과제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연구가 조금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 좀 플러스 알파를 해보는 거죠. 나는 좀 대상을 바꿔볼래 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 논문에 쓰여진 방식을 한번 접목해서 써보겠다 등등 좀 차용해서 확장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정하셨다면 주제 분야의 트렌드와 동향 분석을 좀 알고 나서 주제 선정을 해야겠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기본적인 DBPR랑 리스를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겠죠. DBPR랑 리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부터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 많이 쓰이는 자료는 배너 하단에 주요 전자자료 아이콘을 빼놔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자자료 클릭하시면 왼쪽에 보이시죠? DBPR 리스 바로 클릭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DBPR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주제 분류 또는 베스트로 들어가시면 주제 분야별로 쭉 볼 수도 있겠고요. 베스트 자료에서 그룹별 베스트 가시면 또 우리 학교, 홍익대학교에서는 어떤 논문이 가장 많이 쓰였나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에서는 최신 인기 학술 자료 아이콘 클릭하시면 국내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 왼쪽에 메뉴들 보이시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등 이런 주제 분야에서 어떤 학술 자료가 인기 있게 쓰이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고요. 연구 동향 분석에서 순위별로 많이 쓰인 키워드, 많이 연구된 주제, 많이 활용된 주제를 또 주제 분야별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주제 분야 안에서 내가 사회과학 대학에서 일을 한다. 또는 인문학으로 공부를 한다. 공학 쪽으로 연구 레포트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주제 분야별로 들어가셔서 최근에 어떤 논문들이 좀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논문을 검색을 할 때도 and or not이라는 불리언 연산자를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로 나온 논문이 신뢰성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용되는 이야기 있는지,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시의성, 효용성 모두 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팁입니다. KCI 등재된 논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시간이 없다. 참고 문헌으로 쓸 논문을 좀 빠르게 찾아야 된다 하실 때 이 KCI가 등재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KCI 등재라는 게 영향력이 있는, 많이 인용되는 그런 논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 지표를 가지고 논문을 추려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논문의 상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초록이나 목차로 핵심 내용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불리언 연산자 엔드월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검색창 하단에 상세 검색 클릭하시면 엔드월나 검색할 수 있게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플러스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글로벌 경제 앤드 환율 앤드나 코로나 앤드나 코비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의미상 글로벌 경제 환율이 들어가지만 코로나는 좀 제외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좀 정제를 해서 많은 논문들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KCI 등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시로 한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4세대 K-팝 여성 아이돌에 대한 브랜딩 전략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보시면은 한국 일러스트 아트, 죄송합니다. 한국 일러스트 아트 학회에서 나왔고요. KCI 등재가 되었다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논문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기를 통해 원문을 보실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리스에서는 상세 검색, 여기서 논문 저자명 주제어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우측에 보시면 노란색 버튼으로 and or not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글로벌 소비라고 제가 리스에서 또 검색을 해봤을 때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CI 등재에 대한 파란색 조그마한 아이콘 보이시죠? KCI 등재가 된 논문이고 상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이게 누가 쓴 논문인지 학술지는 어디에 실렸는지 또 함께 파악이 되니 이 학술지에 들어가서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원문 보기를 통해서도 원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논문 보고 싶다. 이 DBP와 리스에서 보고 싶으실 때 우측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외 전자정보도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저희 DBP와 AI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DBP와 홈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5에서 11월까지 AI 시범 서비스 기간이고요. 많이 이용하셔서 정식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색창 우측에 DBP와 AI를 클릭하시면 캡처해 놓은 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UI가 익숙하시죠?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크게 있고 상단에 보시면 AI 검색을 할지 또는 AI 아이디어라는 기능을 쓸지 두 가지 토글 버튼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아이디어입니다. AI 아이디어는 나의 레포트에 목차부터 시작해서 참고 문헌까지 한 번에 쭉 정리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미디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쓸지 주제를 정해줘 라고 했더니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레포트 주제로 쓸만한 단어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나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선택하시고 선택한 주제로 목차 작성을 클릭하시면 또 목차를 만들어 주고요. 이 주제 좋은데 이 안에서 좀 더 심화시켜줘 하면은 우측에 선택한 주제를 심화시켜 다른 주제 추천을 누르시면 또 다른 주제들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들면은 맨 오른쪽에 새로 고침 아이콘으로 다시 생성 있죠. 전체 후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다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목차를 작성해 줘 라고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서 차별로 "참고 문헌을 한번 추천해 줘."라고 눌러 주시면 정말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받은 논문들을 우측 화면의 우측에 보시면은 참고 문헌으로 한 번에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 통해서 같이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리된 참고 문헌들 맨 하단에 화살표 버튼으로 뒤에 이제 추천해 준 뭐 논문이 5 개는 아닙니다. 5개 이상이기 때문에 맨 하단에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른 논문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논문별로 AI 요약이 되는 논문이 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AI 요약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 하시면 요약 더보기를 클릭해서 내용을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까지는 AI 아이디어였고요. 그럼 AI 검색은 어떤 기능이냐라고 했을 때 자연어로 재미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단에도 예시 질문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추천을 해 주는데 지금 캡처된 화면에서는 "왜 강의 시간에는 졸릴까?"라는 질문을 또 검색해 보라고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 검색으로 "왜 강의 시간에는 졸릴까?"를 검색을 했을 때 "강의 중 졸림 유발 요인을 분석하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참고 문헌을 또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에서 한눈에 보기를 클릭하면 이 많은 참고 문헌은 또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I 요약을 클릭하면 AI 요약 화면으로 또 나오고 논문 자체를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AI 뷰어로 연결이 돼서 이 논문 안에서 나와 AI가 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 안에 이 키워드의 의미가 뭔지 또는 결론이 그래서 뭔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줘.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야?"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어때요?"라고 또 추천도 해 주죠. AI 뷰어를 통해서도 하나의 논문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DBPR AI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다 찾았다. 더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논문을 하나 찾았을 때 해당 논문에 쓰인 참고 문헌이 무엇인지 보고 그걸 또 타고 들어가서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학위 논문이나 그럴 때 동일 지도 교수님의 다른 논문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 해당 주제 분야가 많이 실린 학위 논문이 많은 대학은 또 어딘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학술지 논문이라면 해당 학술지를 또 들어가서 이 학술지에 다른 논문은 어떤 게 실렸는지 또 최신 호를 보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위 논문 학술지 좀 나눠서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AI 도구들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홈페이지에서 AI 리서치 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프리모 연구 어시스턴트나 프로캐스트, 센츄럴 코리아 같은 곳에서도 AI 기능을 통해 좀 검색을 확장시켜서 논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리모 연구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 상단에 있습니다. 프리모 아래에 눌러주시면 자연어로 연구 질문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프로캐스트 센츄럴 코리아라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시면 내가 키워드 하나만 입력해도 추천되는 다른 단어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 플러스 이 단어, 저 단어 검색어를 좀 확장시켜 보면서 검색 결과를 좁혀갈 수 있겠죠. 내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키워드 추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AI 도구들, 그런 팁들, 스태티스타 리서치 AI에서도 통계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연어로 또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I 도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AI 리서치 페이지로 가시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도서관 유튜브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요 화면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따가 제가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페이지에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제가 AI 교육할 때 잠깐이라도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AI를 좀 공신력 있게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AI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DBPR에서 제공하는
AI 도구들뿐만 아니라 많이 아시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런 생성형 AI가 많죠. 거기서 단순히 직접적인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려줘라고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유럽의 미술과 문화라는 과제를 한번 가져왔는데 여기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이의를 좀 논하시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 직접적으로 정답을 찾는 왼쪽의 질문보다 오른쪽으로 클로드 모네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주요 저널 논문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해 줘라고 검색을 해도 AI는 답변을 잘하겠죠. 그때 AI에게 답변을 받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했던 답변 안에서 아트 앤 아키텍처 소스나 JSTOR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1번부터 JSTOR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한번 들어가셔서 클로드 모네를 검색해서 이미지 자료도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사용하실 때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서 도서관 구독 자원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논문 작성 단계별로 AI를 어떻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DBP와 AI부터 조금 설명드리고 이 레포웍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P와 AI 들어가시려면 우선 홈페이지에서 주요 전자자료 클릭하셔서 DBPR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BPR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죠? DBPR 검색창 오른쪽에 DBPR AI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드에 대한 내용도 살짝 나오고요. 시작하기 눌러서 AI 아이디어로서 시작을 하거나 AI 검색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AI 아이디어를 한번 검색을 해서 목차부터 참고 문헌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있으시면 한번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의 요즘 관심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뮤지컬 위키드의 내한 공연을 봤습니다. 굉장히 비싼 티켓이었는데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이 무대의 의상과 음향과 조명 모두가 진짜 예술적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뮤지컬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어보고 또 미술, 예술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계열도 계시니까 이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논문을 쓸지 브레인스토밍을 이 DBP와 AI 아이디어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하면서 화면이 반짝거리죠. 아, 나왔습니다. 목차. 디자인의 중요성과 연구 목적의 범위. 이런 식으로 쭉 나왔네요. 각 뮤지컬 블루도 이상 디자인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도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 이걸로 한번 골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정하셨다면 목차별 참고 문헌 추천을 클릭하시면 이 AI가 준비한 목차에서 필요한 참고 문헌을 추천을 해줍니다. 네, 얼마 안 걸렸죠. 여기서 사례 연구에서 좀 논문을 많이 가져왔네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서 가져온 논문들을 한 번에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클릭하셔서 해당 번호로 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볼게요. 어떤 논문을 가져왔는지. 네. 그랬더니 여기 KCI에서도 볼 수가 있다. 라고 나오네요. 337회나 열람이 되었습니다. 원문 내려받기 통해서 PDF로 원문도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AI
DBPI에서 제공하는 AI 뷰어를 볼 수 없는 KCI에서 볼 수 있는 거랑 다른 예시로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DBPI에서 볼 수 있는 논문으로 넘어왔더니 AI 뷰어로 볼 수 있게끔 화면이 나오죠. AI 뷰어로 전환을 클릭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논문, 원문이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례 기준으로 논문을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면 DBPI에서 추천해 준 참고 문헌을 어떤 게 있는지 또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도 받고 추가적인 질문도 가능을 하고요. 최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직접 질문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직접적인 질문을 해도 AI가 돌아가면서도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질문의 답변만 참고가 되는 게 아니라 추천 질문에서도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때요? 라고 해서 여기서 또 생각을 확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DBP와 AI를 통해 봤던 논문들 보실 수가 있겠죠. 참고문헌 여기서 AI 요약하시면 이 논문에 대한 것도 5줄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이 또 되고요. 또 뷰어로 넘어가서 전체 논문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AI 검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AI, 아까는 AI 아이디어였고 AI 검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꿈 같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또 출근을 하고 나니 세상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공휴일이 많은 달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을까? 라는 질문을 EBP와 AI가 한번 추천을 해줘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드린 이 한 줄의 질문으로 다양한 참고문헌을 가지고 꽤나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가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얘기가 이 논문에 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AI 요약을 통해 내용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다. 행복감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이런 논문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AI 뷰어를 통해 논문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 질문에 대해서 논문들을 추천해주고 DBP와 AI의 장점이 그거죠. 학습된 자료들이 DBP화에서 진짜 있는 실제 논문들, 자료들이기 때문에 허구의 말을 하거나 허구의 논문을 지어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 한번 레포트 쓰실 때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 자료로 넘어와서 자, 이렇게 논문들을 살펴봤는데 이 논문들 인용을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참고 문헌을 정확히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레프웍스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프웍스가 참고문헌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홍익대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구성원이면요. 그래서 레프웍스는 인용하기 또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지정된 형식으로 참고문헌 관리가 가능합니다. 논문을 찾았을 때 인용하기 버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정된 양식으로 출처를 표기할 수 있다. 참고 문헌을 표기할 수 있다입니다. 참고 문헌에 대해서는 많은 양식이 있죠. 이 양식은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빠릅니다. 어떤 양식을 써야 되나요? 참고 문헌을 작성할 때 이 양식으로 쓰면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서 이 틀에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은 뭐 저자명이나 발행연도, 출판사, 어느 페이지고, 제목은 무엇인지, 논문명이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일련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레포웍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에 보이는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버튼 하나 클릭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본문 내 인용, 내가 인용을 했을 때 어디서 가져왔는지, 저자가 누구고, 몇 년도에 썼고,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클릭 한 번으로 마법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도구들을 알았다면 분명 좋았을 텐데, 저는 이거 한 땀 한 땀 쓴 적도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쓰지 마시고 레포웍스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레포웍스라는 게 좀 무엇이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학술 DB 전자 파일을 통해 좀 폴더로 구분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학술 DB에서 찾은 자료들을 폴더별로 관리를 하고 참고 문헌도 다른 사람과 공유 기능도 있고요. 내 레포트에 인용해서 자동 생성으로 참고 문헌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위에 강조하느라 위에 썼는데요. 레포웍스 자체에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로그인을 위해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시고요. 레포웍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 한글, 워드, 구글 독스 연동이 되니 다 이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부터 진행해 주시고 자료 이용에 레포웍스 죄송합니다. 요거 자료 이용 아닙니다. 연구학습 지원입니다. 연구학습 지원 클릭하셔서 서지관리 도구 레포웍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지관리 도구 레포웍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레포웍스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도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레포웍스 바로가기 있습니다. 여기서 레포웍스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처음 이용하신다면 계정을 생성하셔야 되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2번 입력하시고 계정 생성하기 누르면 이메일 인증 후에 로그인이 바로 됩니다. 또는 이미 내가 계정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거나 레포웍스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 로그인 버튼 2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계정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하면 이렇게 리스, DBP야, 키스 다양한 자료들 인용하기를 통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레포웍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사실 플랫폼별로 조금씩 다른데 쉽습니다. 내보내기라 써있거나 인용하기 써있거나 또는 반출, 사이트, 익스포트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으면 레포웍스로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제목 옆에 있습니다. 논문명 근처에 보시면 분명히 내보내기, 인용, 반출, 사이트, 익스포트가 있으니 제목 근처 아이콘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포웍스로 들어가시면 화면과 같이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내 폴더를 통해 폴더별로 작성 도구를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가져왔던 논문들을 상단에 폴더 지정, 프로젝트 폴더 지정을 통해 내가 만들었던 폴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 대해서 체크 표시하시고 참고문헌 생성하면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참고문헌까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 때 예를 들어 2호-2학기 땡땡땡 수업 과제 또는 의상 디자인 연구 이런 식으로 내 주제나 학기별 교수님 이름 또는 수업명으로 폴더를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문헌 생성 위에 보이시죠? 큰 따옴표 참고문헌 생성 버튼 클릭하시면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로 간단하게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을 오후에 많이 해서 혀가 조금 꼬이기 시작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문헌 생성 오른쪽에 있는 레포웍스 도구를 클릭하시면 레포웍스 도구 하단에 확장 프로그램 및 애드온이란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에서 바로바로 참고문헌을 작성할 수 있는 도구가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사실 한글뿐만 아니라 구글 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요거 3가지에서 레포웍스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기초 편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쓰고 아직까지 많이 쓰이는 한글 프로그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성 도구 클릭하셔서 해당 작성 도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레포웍스로 들어가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중앙도서 홈페이지입니다. 아까 PPT에 잘못 나와 있었는데 연구학습 지원입니다. 연구학습 지원에 서지관리도구 레포웍스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이드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용 가이드 온라인 교육 영상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레포웍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레포웍스 홈페이지로 이동이 돼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해서 바로 계정 생성하기 가능하시고요. 이미 있다면 로그인, 즉 상단에도 있죠.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여기 이거나 요거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접근 경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연구학습 지원, 서지관리도구 레포웍스. 근데 또 저희 자료 이용의 학술 DB 가시면 많은 구독자원도 있죠. 여기서도 레포웍스 접근이 됩니다. 학술 DB에서 레포웍스니까 R로 들어가시게 되면 R로 시작하는 구독자원들이 쭉 나오고 맨 첫 번째로 나오는 레포웍스. 여기서도 클릭하시면 레포웍스로 넘어가고 우측에 매뉴얼도 따로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저는 이미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고요. 이미 가져온 자료들도 있지만 저희 한번 처음부터 레폭스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폴더를 생성하고 거기 넣어서 정리도 해보고 참고문헌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레폭스로 계정을 만들었다 했을 때 나 논문을 좀 가져와야겠어. 그럴 때 전자자료 들어가서 저는 오늘 한번 DBPR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뮤지컬 의상에 대해서 검색해봤더니 KCI에 등재된 뮤지컬 엘리자벳의 의상에 나타난 자기 반영성 이런 논문이 또 있네요. 그럼 한번 클릭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논문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내가 원하는 논문인지 초록이나 키워드 내용을 살펴보셔도 되고 AI 뷰어 통해서 요건 또 제공하지 않네요. 아쉽게도. 논문 원문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시면 인용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인용하기 클릭하셔서 여기서 참고 문헌은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땀 한 땀 논문 들어가서 복사하고 어디 붙여넣기 하고 논문 들어가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 과정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인용하기 누르셔서 단순 복사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레프웍스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레프웍스. 그러면 레포웍스 클릭하시면 이미 내가 레포웍스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폴더 지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오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중에서 완료 한 건의 문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뜨고요. 좋아요. 이제 논문 하나를 장바구니에 넣었으니 다른 논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뮤지컬 라라랜드 여기서도 관련된 논문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인용하기 눌러서 마찬가지로 레프웍스 눌러주시면 가져오기 그래서 가져오기가 되고요. DBPR도 살펴봤을 때 한번 리스트도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연출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저작권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연출 미학 연구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이 논문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할 때 인용하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복사했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내보내기, 인용하기 기억하시죠? 인용하기, 내보내기, 익스포트 등등. 여기서 내보내기를 어디로 할 것이냐, 레프웍스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레프웍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팝업이 차단되어 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팝업 차단됐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 레퍼웍스를 클릭했을 때 또 한 건의 문헌을 가져오기가 완료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구독자원, 그러니까 DBP 아나리스트에서 논문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다. 그 레퍼웍스에 어떤 게 담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시간도 나오죠. 2분 전에 넣은 거, 3분 전에 넣은 거. 지금까지 담겼던 모든 레퍼런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내 폴더에서 폴더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시로 제가 뭐 팀플, 공모전 이런 폴더도 만들었는데 폴더 추가를 해서 뮤지컬이랑 그냥 간단한 이름으로 새로 생성을 해봤습니다. 안에는 아직 논문들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숫자 0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뮤지컬 관련돼서 넣었던 논문들이 있죠. 체크박스 표시를 해주시고 이 세 가지 내용, 이전에 넣었던 논문들도 한번 같이 폴더 지정을 해서 뮤지컬 폴더에 넣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문서 상태, 뮤지컬에 추가됨 하면서 뮤지컬 폴더에 5개의 논문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 지정하기 쉽죠.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이 논문에 대해서 참고문을 생성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리스트 만들기 클릭하면 바로 복사와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지만 네, 또 다른 논문 클릭하면 이렇게 또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논문을 지정해서 참고문헌을 생성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아까 원클릭으로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레포웍스 도구 가셔서 확장 프로그램 및 애드온 클릭해 주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한 도구를 클릭해서 저는 한글이 편합니다. 한글 클릭하셔서 이 다운로드 설치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CD 모양이고요. 셋업이란 응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여기서 받아졌던 셋업을 이것만 그냥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과 같이 레프웍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네, 보이시죠? 제가 CD 아이콘,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2가지 창이 동시에 뜹니다. 처음에 레프웍스 이 창에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로그인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테스트 글을 한번 가져와서 여기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레포트를 작성을 해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했기 때문에 요거 100% AI가 쓴 글입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예시를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이 논문에서 인용을 한 것이다. 요 조성범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서 인용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체크하고 인용 삽입을 클릭하시면 접근은 허용해 주시고 그럼 바로 뜨죠. 내가 이 커서 깜빡이는 곳에서부터 이 인용 내용을 넣어줍니다. 신기하죠?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중간에 여기서 넣어보겠다. 이 문장은 이 논문에서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논문 체크해 주시고 인용 삽입 눌러주시면 인용 추가됨과 동시에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죠? 클릭 한 번으로 본문 내 인용 삽입
됐습니다. 벌써 다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의 본문 내 인용을 여러 개를 넣었다. 여러 개를 삽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단에 어떤 논문들을 참고했는지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본문 내 인용을 세 가지 넣었죠. 클릭 세 번으로.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인용으로 사용했던 논문에 대해서 메뉴 클릭해 주시면 참고문헌 지금 끄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려하죠? 지금까지 썼던 참고문헌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네. 제가 클릭으로 넣었던 참고문헌들 이렇게 만들어주죠. 어떻게 하냐면 본문의 인용 다 삽입한 다음에 메뉴에서 참고문헌 켜기를 끄기 상태일 텐데 여기서 켜주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링크가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서 더 지워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레포트를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레포웍스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였죠.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레포웍스로 논문들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레포웍스로 가져오기 해봤고, 또 작성된 글에서 본문 내 인용하기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었던 인용들, 어떤 논문에서 가져왔는지 전체적인 레퍼런스를 또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거는 사실 기초편이라 더 심화적으로 레포웍스 기능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아까 보셨던 영광스 지원의 레포웍스 클릭해 주시면 동영상 가이드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평가 포함. 이걸로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도서관 유튜브 많이 아시죠? 홍익대 도서관 유튜브에서도 서지관리 도구에 대한 긴 심화된 교육도 많으니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과제하실 때, 공부하실 때, 학습과 연구 매진하실 때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이제 AI, DBPI AI 도구 살펴보고 레프웍스까지 해봤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제가 후반 교육 자료에 이렇게 검색 실습에 대한 것도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 박보검이 쓴 논문이거든요. 논문 제목을 우리 통합 검색에서 복사하시면 사용할 수가 원문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검색 실습 자료도 한번 활용해 보셔서 하단에 내리면 이제 학위 논문으로 딱 나오죠. 배우 박보검이 맞습니다. 이런 논문들 한번 찾아보고 이 논문을 또 내보내기 기능 통해서 레프웍스로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구가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데 한번 쓰다 보면은 빠르게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습 자료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관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드리고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으로 오늘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보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근하시거나 채팅 속에 있는 URL로 들어가셔서 오늘 한 교육, 학부생을 위한 AI 레포트 작성, AI 도구, 그리고 레포웍스 활용법에 대한 기초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교육에 대한 좀 건의사항이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나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 등등 꼭 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도서관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다양한 의견들 자유롭게 받고 있으니 이 설문조사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면 도서관 우수이용자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죠. 저희가 매월 정기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교육을 참여하시는 것으로도 우수이용자 점수를 많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설문조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시험이 빠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두들 좋은 성적, 사실 좋은 성적이라보단 본인이 목표했던 점수를 다들 획득하시고 알찬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환절기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교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